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교육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자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오랜만에 진행하는 거라서 약간 낯설기도 하는데, 네, 여러분들 우선은 약간 기억을 되살려 보기 위해서 요 그림 기억나시나요? 재무상태표, 대차대표.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죠. 기본적인 재무입니다. 구조도입니다. 여기가 자산, 여기 자산, 네,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그다음에 부채, 자본이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것은 네, 여기 대변에 있는 자본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 이 자본은 자기 자본이잖아요. 상환이 필요 없는 자본. 요 부채는 타인 자본이죠. 이거는 이제 상환을 해야 되죠. 이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내 자본. 그래서 자본은 또 여기 또 자산은 이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부채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자본은 네, 자본잉여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자본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렵지도 않으실 거고. 하지만 뭔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좀 보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개념을 좀 정립하는 관점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대부분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도 집어넣네 제가. 자본금, 신종 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원래는 신종 자본증권은 네, 잘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기본 자본의 기본 구성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종 자본증권도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 항목에 신종 자본증권도 있어요. 그래서 신종 자본증권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신종 자본증권은 제가 영상을 따로 이제 교육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예, 그건 이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본에서 분류니까 그냥 개략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좀 진행을 할게요. 아, 자본 계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거예요. 하도 제가 실점 어,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선 이걸 볼까요?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네 재무상태표 가보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에서 네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총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금 이게 계적 과목이죠. 그 다음에 신종 자본증권,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 이게 이제 자본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이익 누계 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다 써 있고요. 그래서 신종 자본증권도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여기에도 그래서 신종 자본증권을 넣어놨어요. 좀 더 디테일 가게 되면 뭐 이익 준비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여금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디테일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 아웃라인만 잡는 거니까 큰 그림만 좀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그림만 잡으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에는 뭐 자본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신종자본증권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각각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이번 시간에 그냥 큰 흐름만 개념만 좀 잡는 걸로 진행할게요. 우선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기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죠.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거죠. 여기 자산을 취득한 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거죠. 그것이 자본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산을 취득하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뭐다? 자본.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본 중에서도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은 부채. 네, 자본금이란 무엇인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서 등기된 법정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액면 총액에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갖다 설립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써 있잖아요. 등기된 법정 자본금을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법정 자본금. 발행한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서 등기된 법정 자본금. 그래서 이제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당 액면가 이렇게 나누죠. 아주 기업을 처음 설립할 때 쓰이는 돈. 그 다음에 이제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 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인데, 그러면 이제 신종자본조건은 제가 따로 교육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종자본조건 교육 영상은 네 여기 있죠. 내려오시면 네 신종자본조건 여기 교육 영상 따로 있죠. 이때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잉여금, 자본거래에서 유보된 잉여금. 이 경우 자본거래의 잉여금이란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서 만들어진 잉여금을 의미함. 뭐 예를 들어서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제 무상증자, 유상증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자본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순자산의 증가. 요거를 자본잉여금. 채권 뭐 이런 거. 신주인수권 부사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매출을 통해 가지고 순이익으로 돈을 벌어들인 게 아니라 증자, 감자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거. 그것을 자본잉여금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조정. 자본조정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란 게 있는데, 요게 좀 이해하기가 좀 낯설 거예요. 이거 좀 낯선 거고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주 사용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쓰이긴 쓰여요. 안 쓰이는 건 아니야. 쓰여요. 근데 주로 쓰이는 게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 세 가지를 주로 하는 거지. 근데 자본조정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주주와의 자본거래 아시죠? 증자 또는 감자가 아닌 거래로서 주주 자본의 평가 조정 항목임. 약간 좀 내용이 좀 어렵지. 이게 문어체이기 때문에 구어체가 아니라서. 주주 자본의 평가 조정 항목임. 자산의 평가나 실질 주주 가치 평가를 위한 조정 항목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자본잉여금이란 것은 자본거래잖아요. 죄송합니다. 자본거래 아니까 자본거래지. 손익거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주식 거래죠, 주식 거래. 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니까 주식에 의해서 거래된 거죠. 자본이익금. 그러니까 손익거래가 매출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죠. 예. 이익잉여금은 매출을 통해 가지고 얻은 이익이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순이익 그걸 통해서 얻은 게 이익잉여금이고, 이거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거 영업활동이 아니라 자본거래, 그러니까 주식거래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돈, 그것이 자본잉여금이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요. 국어 문어처럼 이해하면 좀 어렵고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자본잉여금이란 것은 아니 그 자본조정이란 것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차감 계정하고 뭐 가상 계정이 있는데 차감 계정이란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감자 같은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다음에 가상 계정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 청약 증거금, 출자 전환 채무, 주식 매수 선택가. 이건 주식 매수 선택가는 스톡 옵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에서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에다가 포함시킬 수 없는 번외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통해 가지고 얻은 수익을 자본 잉여금 계정 항목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자본거래에서 그러니까 주식거래에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례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감자 자손 그다음에 뭐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이제 다른 번외 것들이 있어요. 그 번외 것들은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에다 넣기가 애매할 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본 조정 항목에다 넣어요. 이쪽에다.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 쪽에다 넣기가 애매한 것들,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것들은 자본 조정 항목에다가 이 계정 과목에다 넣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쉬우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잉여금은 손익거래에 의해서 그렇죠. 여기 있잖아.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손익거래에서 유보된 잉여금, 즉 장사 결과에 따른 이익에서 주주에게 배당금 지불 금액을 차감한 적립금. 좀 어렵죠. 그냥 이거 이렇게 어려운데 용어가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순이익 남는 거 그게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근데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냐면은 이 잉여금 계정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매도 가능 금융 자산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외환 차익, 현금 흐름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등등등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생겨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케이스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 잉여금에다가 넣을 수 없는 수익, 그러니까 자본거래. 이 잉여금에다 넣을 수 없는 죄송합니다.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어디다 넣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 이거 다 일일이 용어를 뭐 이해하시고 하려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면 거의 뭐 회계사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머리도 아프고요. 정립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본잉여금은 주식거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본거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나온 잉여금을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고 손익거래. 근데 손익거래라는 것은 매출, 실제로 제품 판매해서 벌어들인 거. 이 자본잉여금은 매출이 아니라 물품 판매한 게 아니라 주식거래. 주식거래를 통해 가지고 얻은 수익이잖아요. 그런 이제 주식거래를 이제 자본거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수익은 자본이익금 계정에 넣고 매출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네, 이익잉여금에 넣는 거잖아요. 그 계정에다가. 근데 자본 조정이라는 것은 주식거래 항목에서 자본 잉여금에 넣지 못하는 항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못 넣을 것들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본 조정에다가. 이 자본 조정 항목에 넣는 거예요. 예외의 것들. 되게 다양한 소소한 거지만 예외 것들은 자본 조정 항목 계정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잉여금, 그러니까 손익거래, 매출을 통해 가지고 얻은 수익은 이 잉여금 계정에 넣잖아요. 근데 이 잉여금 계정에 넣을 수 넣기가 애매한 수익, 넣기가 애매한 손익거래에 의한 수익은 어디에 넣는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다 넣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에 넣을 수 없는 계정의 항목들은 자본 조정에다 넣는 거고, 이 잉여금에 넣기가 좀 애매한 것들은 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해요. 이런 개념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시면 편해. 근데 이렇게 이해 안 하고 여기 있는 계정 하나를 다 우리가 하게 되면은 머리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 회계사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회계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란 무엇인가? 일정 기간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여기 써 있죠. 자본 거래를 제외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순자산 변동액.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순손익이라고 써 있죠. 자본 거래를 제외한 거. 제외예요, 제외한 거래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네, 이 잉여금에 관련된 거예요. 정상적인 영업 활동상의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거. 예. 영업 활동이긴 한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은 아니야. 메인 영업 활동은 아니야.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포괄 손익 같은 거. 약간 용어는 좀 어려워요.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냥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시면 그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손익계산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손익계산서에서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여기 영업손익, 영업의 손익,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포괄손익계산서가 있어요. 포괄손익계산서는 뭐냐면은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당기순이익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다 똑같아. 그 밑에다가 뭘 더 넣어? 뭘 더 넣냐면 기타 포괄 이익을 넣어요. 그러면 그걸 넣어서 가감을 해주게 되면 총 포괄 이익이 돼요. 여기까지 계산되는 게 포괄 손익 계산서예요. 근데 여기 기타 포괄 이익이 있잖아요. 이 계정 항목이잖아요. 이 계정 항목은 이거예요. 아까 공부했던 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단기 순이익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뭘로 가죠? 이 잉여금으로 가잖아요. 이 잉여금 단기 순이익이 모이게 되면 이 잉여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기타 포괄 이익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포함시키면은 총 포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되는 거예요. 손익 계산서는 단기 순이익까지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똑같아. 포괄 손익 계산서는 이 손익 계산서고 다 이게 똑같은 계정이야. 근데 밑에 아래 추가적으로 붙이는 게 기타 포괄 이익을 붙여요. 그럼 그것이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총 포괄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포괄 손익 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 기타 포괄 이익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공부한 것처럼 이거예요. 이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익 잉여금 계정에 들어갈 수 없는 거래 내역. 그것은 어디로 들어간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손익거래겠죠. 손익거래. 자본 잉여금에 들어갈 수 없는 네, 주식거래에 관련된 항목들, 예외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걸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재무제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자본금 있고 신용 자본증권 있고 자본잉여금 있죠. 기타 자본. 기타 자본이 자본 조정이에요. 기타죠, 기타. 기타 자본이란 이 계정 항목하고요. 자본 조정이랑 계정 과목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용어를 다르게 쓴 것뿐이에요. 같은 계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래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익 잉여금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 여기에 매칭되는 거고. 그럼 이해가 되셨죠? 어차피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정 과목 있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제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 아시죠? 우리 영상 또 올려드렸잖아요. 보통주하고 우선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렸죠.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 뭐 감자 차익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자본 조정에는 차감 계정과 가상 계정인데, 가상 계정은 뭐 이제 이런 거, 미교부 주식 배당금, 뭐 신주 청약 증거금, 출자 전환 채무,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 차감 계정에는 주식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계는 매도 가능 금융 자산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외환 차익, 현금 흐름,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등이 있고, 이익잉여금에는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투자자니까 이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계정 과목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서 요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본과 자본의 분리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약간 큰 틀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너무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되겠죠. 자본금은 또 뭐고, 신종자본증권은 뭐고, 자본이익은 뭐고, 자본조정 뭐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고, 이익이익은 뭐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자본에는 자본이익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만 아셔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는 거. 근데 어렵진 않죠. 자본잉여금은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자본잉여금이고, 근데 그거 외에 그거에 자본잉여금에 들어갈 수 없는 주식 거래를 통한 그 항목들은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기타 자본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이 잉여금에 들어갈 수 없는 거. 단기 손익이 모이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손익 거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간다. 이 정도 아시면은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다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린 건데 이 정도 아셔도 진짜 많이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설명해 드릴까요?
어차피 이번 시간은 그냥 계략도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니까 이 정도 이해할게요.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네,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재무 종목 분석할 때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재무 종목 분석할 때 그 자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실전 학습에서는 그러니까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실전 분석에서는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오늘 현대 로템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현대 로템 네 여기 있죠. 현대 로템의 자본 총계 그리고 주요 계정 과목 이렇게 되는데 뭐 자본 총계는 여기 있죠. 여기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자본, 네, 기타 포괄, 이익 누계, 이익잉여금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거겠죠. 이익잉여금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죠. 근데 요 현대로템은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이 발생했네요. 이게 녹색인데 결손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손금이 줄어들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줄어들다가 플러스가 됐네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마이너스 942억, 마이너스 483억 결손금이 발생되죠.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결손금이에요. 마이너스 339억, 마이너스 73억.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면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마이너스 가면 네 그러면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에 마이너스가 된 것을 결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면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익잉여금이 256억으로 증가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2%밖에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이제 주식 거래잖아요. 주식 거래를 통해서 버는 거. 자본잉여금을 볼까요? 자본잉여금이 이거죠. 약간 회색빛 나는 거. 5,198억 원, 5,198억 원, 5,198억 원, 5,198억 원. 자본 잉여금은 크게 변동이 없죠. 주식 거래를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변화가 있는데 주식 거래는 자주 하진 않잖아요. 자주 하는 회사도 있긴 한데 이 회사는 그냥 5,198억 원에서 계속 유지가 되네요.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자본금은 네 이거죠. 네, 자본금 그 다음에 그 옆에 자본 자기자본. 근데 자기자본은 자본 잉여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예외사항의 그 것들이 여기 한 거잖아요. 5,198억 원. 그러니까 이거를 플러스 시킬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거의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본잉여금과 자기자본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플러스 시켜버릴 수 있죠. 그러면 플러스 시켰을 때 그게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건 아니죠. 주식 거래를 통해서 번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이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혹시나 여기는 없는데 기타 포괄 수익이 없죠. 여기 있다. 여기 있네. 기타 포괄 이익하고 이 잉여금의 수익하고 플러스 시킬 필요도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잉여금 2%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타 포괄 이익으로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요것은 수익이 좀 증가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타 포괄 이익이 20% 여기 마이너스다. 22%, 22%, 21%, 21%잖아요. 근데 이익잉여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거죠. 그래도 이 회사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익잉여금은 2%긴 한데 최근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그래서
이 잉여금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기타 포괄 누계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타 포괄 누계액이 있기 때문에 21%잖아요. 그러면 이걸 플러스를 해줘요. 플러스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23%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같은 성격의 부류잖아요. 플러스 시켜주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왜? 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물론 똑같은 건 아닌데 번외이긴 한데 그래도 플러스 시키면 올라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익 잉여금이 256억 원이잖아요. 근데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이 283억 2,83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플러스 시키면 3천억 원으로 가죠. 넘어가죠. 3천억 원이 넘어가죠. 그러면은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이 3천억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정밀하게 얘기하면 이 잉여금만 얘기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차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플러스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제가 이거를 플러스 시킨 또 결과를 통계 그래프를 또 작성을 할게요. 그때는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려면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되긴 하죠. 하지만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플러스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잉여금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아니면 이 잉여금에 집어넣기가 싫었던 것들은 기타 포괄 이익으로 넣는 거니까 계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꼭 기타 포괄 이익 누계에게만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잉여금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계정 과목을. 회계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부 작성하시는 분이. 그렇게 경계선이 명확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딱 부러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부연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성격으로 묶일 수도 있다. 왜냐면 손익거래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으로 묶일 수 있고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도 같은 성격으로 묶일 수 있다. 왜냐면 이거는 주식거래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식거래, 요거는 손익거래. 이건 매출을 통해서인 거고 이건 주식을 통해서인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자본과 자본 분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사례를 좀 설명해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본은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이익여금, 기본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이것만 아셔도 큰 성과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번 방송은 오랜만에 좀 진행했는데 약간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자주 교육방송을 진행하게 되면 또 편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방송 시간에. 네, 수고하셨습니다.